우리 김동일 차장님하고 원래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금성 이사님하고 같이 오늘 찍으려고 했었는데 정금성 이사님이 어디 가서 물을 좀 푸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같이 좀 찍으려고 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요.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정금성 이사님이 이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현장에서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물을 푸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동일 차장님하고 같이 좀 찍어보기로 했어요. 김동일 차장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서울권에서도 이제 소규모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. 맞습니다. 많이 매각도 됐고 이제 남아있는 것도 몇 개 없고 저희가 이때까지 좀 촬영했던 건물들 중에서 한 40억 미만의 이제 꼬마 빌딩들을 이제 거의 좀 소개를 많이 드렸긴 했는데 그 물건들이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매각이 되어서 정말 물건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쵸. 소규모 물건들이 많지 않죠. 근린생활 시설 만들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5년 전에는 이제 노량진에서도 10억 밑으로 한번 찍자마자 푸주에 바로 매매가 된 것들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막 물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소규모 투자할 물건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찍을 물건은 과거에 정금성 이사님하고 좀 추울 때 가서 좀 찍었던 영상인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팔리지가 않았습니다. 아직까지 팔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팔릴 때가 되지 않았나. 소규모 투자 물건에서도 희소하고 25억 정도로 투자했을 때 이게 감정가보다 그 이상에 나오고 배출도 10억, 11억, 12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10억 언더로 해서 투자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. 어떤 물건인지 김동일 차장님이 좀 브리핑 좀 해드릴게요. 한번 봐보시죠. 일단 뭐 저희 이제 대표님과 이제 전 이사님께서 올 한 1월쯤 이제 추울 때 한번 찍었던 건물인데요. 잠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 이제 효천공원 압력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삼면 코너 건물이었습니다. 이제 개요 같은 경우는 도원동 이제 건물이고요. 6m 곱하기 6m 이제 삼면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면적은 약 22평, 그다음에 연면적은 약 46평,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해서 건폐율 49%, 용적률 144% 정도 된 그런 건물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한번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찍었을 때도 이제 명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점이 열려 있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인근으로 해서 개발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파트 단지들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임장을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갔다 와봤어요? 저는 예전에 한번 손님이랑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. 저도 여기를 갔었는데 이 경의선 숲길 공원 있잖아요. 효창공원역에서 6번 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유튜브를 찍었거든요. 거기서 해서 이렇게 쭉 경의선 숲길로 가서 신호등을 건너서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쪽이 이제 그 지금 매매 사례를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9천 몇백 정도 되나요? 네, 지금 평당 한 9천만 원 정도. 약 9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. 네. 이렇게 매매 사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호가로 보일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이 인근 시세에 비해서는 호가라고 보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구축된 건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도가 여기가 시세가 거래가 많은 지역은 또 아니긴 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 매물이 좀 안 나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25년 11월에 하나 매매된 게 있잖아요. 7,048만 원에. 이게 어떤 물건이죠? 이걸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지하 1층에서 4층 규모로 된 건물이고 대지 면적은 한 56평 정도, 연면적은 138평, 그다음 70년도에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잘 샀고 제가 봤을 때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봐보세요. 잘 들어가 있네. 지금 임차는 이제 만시 현재 상태로 매입하고 나서도 크게 손댄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도 좀 가깝고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임차가 그래도 좀 많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또 공실이 그렇게 많진 않죠. 네, 실제로 지금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셔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입니다. 여기로 위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임장했던 물건이잖아요. 이 여기 물건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장하고 소개해 드리는 물건이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용무시장에서 가시성이 좀 좋을 만큼 삼면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는 시인성이 매우 우수한 건물입니다. 이게 보면 이제 저희가 여 밑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시장이거든요. 시장에서 이제 이쪽 저쪽 임장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. 반대편에서도 왔지만 이렇게 오다 보면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가시성도 좋아요. 이게 정확히 이렇게 딱 보이거든. 이게 매매 사례잖아요. 이게 우리가 이제 물건 임장했던 물건인데 이게 대지가 20평 조금 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작은 물건이지 어떻게 보면.
보면.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 앞쪽만 좀 변경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. 여기도 교회 건물이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효창공원에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 보고도 밑에서 올라와 보고도 봤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오래된 구축이지만 거의 뭐 대지값만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아까 것도 37억이었잖아. 이것도 37억인가. 그런데 이거는 20억이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뭐 17억이 더 있어야 저건 살 수 있고 면적이 더 좋지만 이것도 이 가격대에 어떻게 보면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. 20억 규모로 봤을 때 투자 상품으로 나쁘지 않지 않나. 당연히 대지가 크고 뭐 면적이 크면 건물의 활용도가 우수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시겠지만 여기 인근 상권이 이제 시장 상권으로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규모 상권으로 좀 많이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이 유튜브 올렸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문의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. 근데 이제 대출 때문에 저희 손님들은 좀 안 됐었던 분도 계시고 작은 금액으로 뭐 5억으로 살려고 하셨던 분은 안 됐었던 거고,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제 정금성 이사 담당했으니까 핸들링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다시 찍는 이유는 이제 금액적으로도 서로 협의해 볼 수 있는 룸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이제 협의점도 분명히 조율이 네. 가능한 부분이고 매도인 분도 이제 매도 의사가 크시다 보니까 만약 문의만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김동일 차장님이 말한 대로 협의점이 좀 있어요.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 담당자 정금성 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도 해드릴 거고 또 가격적인 협의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,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추울 때 정금성 이사하고 같이 찍었지만 지금까지 안 팔렸잖아요. 이게 그 안 팔린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수 문의를 좀 많이 주시기는 했지만은 이 정도 이제 10억 미만의 자기 자본금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건물을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건축적으로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밟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부분에서 대부분 좀 지쳐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건물 투자를 좀 해보셨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좀 매우 추천드릴 만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. 이 현 상태에서 보강 및 리모델링을 해서 뭐 일부 사옥도 쓸 수도 있고 일부 자기 오피스명 주거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. 그런 쪽으로 좀 잘 분석해봐가지고 구입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뭐 계속해서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주거 환경에서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자기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밑에서는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위에서는 또 거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자본금 작게 들어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저희 이제 담당자님이나 아니면 저희 대표님께서 또 잘 진행을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니 이게 보면 어찌 됐던 간에 우리 도원동의 물건의 주변의 호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아닙니까 솔직히. 서울시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렇죠. 이게 용산역이 맞물려서 이 정도에 대한 어떤 규모의 개발이 돼서 이 효창공원도 인근 역 중에 하나예요. 삼각지역 여 뒤쪽 보면 정말 주말 때 가면 정말 여기도 사람 엄청 많아요.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쪽으로요.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용산공원에 대한 어떤 개방돼서 이제 이쪽에 대한 이 대우지 이쪽도 이제 한남 더 스파크 사이드 들어가는 네네. 쪽입니다.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 블록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어쨌든 간에 현 시장이 바뀌지가 않았잖아요.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밀고 가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원순 씨가 이제 맡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정말 공급도 많이 없었잖아요.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개발 계획들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훈풍을 달고 가고 있어요.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가 이제 이 큰 규모가 이제 개발이 된다. 그럼 여기도 안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? 여기 경의선 숲길 길공원도 너무 잘 조성해놔 가지고 여기도 너무 걷고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. 저는 여기도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사무실 겸 주택으로 사용해도 투자 가치로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인근으로도 아파트 단지가 대략 뭐 한 5,000세대 가량 좀 위치하고 있지만 또 여기도 이제 재개발로 해서 한 2,500세대 정도 이제
이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용문 시장을 이용하는 이제 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판단하는데, 대로변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면으로 해서 경의선 숲길을 또 산책하다 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주거지로 나쁘지 않죠. 네, 주거 지역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1층, 2층 뭐 이쪽은 임대가 워낙 잘 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요. 밑에는 임대 받으면서 위에는 주거하는 용도로도 쓰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. 지하 같은 데서 지하 1층하고 1층에서 베이커리 같은 거 하면서 네. 요즘에 뭐 소규모 그 베이커리들도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런 베이커리며 카페 같은 걸 해도 잘 될 것 같고, 그리고 위에는 주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피스로 사용하거나 이런 걸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주변에 또 갤러리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위에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작업실이나 뭐 갤러리 용도로 또 운영하셔도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오늘 김동일 차장님하고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물건을 다시 한번 재업을 하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면이나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니까 잘 한번 보시고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